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가정의 외동딸로 자라온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외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경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혼 가정에서 외동인 저는 그만큼 더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엄마는 왼손 엄지손가락이 없으셨고 저를 꽤 많이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제가 6살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시긴 하셨지만 종종 제 손을 잡고 놀이터에 산책도 가고 시소도 태워주시는 다정한 사람이었다는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혼 후 저를 도맡아 키우셨는데, 아빠가 딸을 키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술을 드시면 폭언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정하기보다 저를 혼자 두고 무서운 아빠에 가까웠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듣기로는 엄마는 어린 나이에 외국인과 바람이 나서 해외로 가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는 바람이라는 단어도 해외라는 거리의 감각도 너무 멀기만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 하나는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아빠가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부정적인 느낌이 그만큼 강했거든요. 아빠는 일을 매일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라 몰랐는데 일을 하기 싫어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 억지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는 걸 중학생이 되기 전에 알게 되었고,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에는 돈이 없으니 저에게 학교를 가지 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했던 저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알렸고, 결국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교복과 책가방을 할머니께서 사주셨어요. 고등학교에 가고 난 이후로는 그냥 제가 불행한 아이라는 생각만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비를 줄 수 없다는 아빠와 그런 제가 불쌍해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으로 폐지를 주어서 급식비를 주시던 할머니가 비교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빨리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라는 곳도 다녀보고 연애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는 소박하다면 소박한 미래를 꿈꾸기도 했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힐 듯 답답한 저의 환경이 그건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며 저를 다잡게 해주더군요. 그렇게 다들 대학 진학을 걱정할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저는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생산직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기숙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 겁이 나기도 했지만, 저와 비슷한 친구와 함께 들어가서 그나마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도 서툴고 공장은 나이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린 나이에 일을 해서 그런지 아줌마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몇 달이 지나니 공장 업무에도 제법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공장이다 보니 급여가 괜찮은 편이라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3년 정도 기숙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원 근처 자취방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공장 인근에서 같이 일을 시작한 고등학교 친구와 맥주를 먹고 있었는데 신랑이 말을 걸더라고요. 어디 회사 다니지 않냐고, 본인도 거기에서 일하는데 길 가다가 종종 본 적 있다고요. 말로만 듣던 헌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어린애가 벌써 회사를 다니는 게 신기해서 눈이 갔었는데, 자주 보다 보니 제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이런 고백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도 성인이 되어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그날 이후로 퇴근 후 남자친구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가보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전문대학을 다니다가 취업 연계형으로 회사에 운 좋게 들어온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사실 늘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니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결혼 생각도 빨리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 신랑 부모님도 제가 편부 밑에서 자란 걸 흠으로 보기보다는 안쓰러워하고 더 챙겨주시려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빠는 결혼에 보태줄 돈이 없어서 결혼하는 것에 의견을 내지 않으셨지만 결혼식장에 참석은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였고 결혼식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도와주는 도우미 이모가 한 명씩 붙으시는데 새벽부터 제 짐을 들어주시는 이모님께서 어쩐지 부모님 또래로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대부분 이모님이라고 해도 젊은 분들이 많아서 의아하게 생각하던 찰나에 그 이모님의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 엄마처럼 엄지손가락이 없으셨습니다. 결혼식이라 한편으로 마음이 센치해지기도 했고 엄마 또래의 푸근한 인상의 이모님을 보니 갑자기 잊고 지는 엄마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결혼식장을 가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는데 이모님처럼 저희 엄마도 엄지손가락이 없으셨는데 어릴 적 동네에서 그네를 자주 밀어주시던 모습과 슈퍼를 가든 외출을 하게 되면 꼭 손을 잡고 걷던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이 난다고요. 특히 엄마가 파마머리를 하셨는데 나는 직모라 엄마 머리가 예뻐서 맨날 공주라고 부르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정작 이제는 엄마의 모습은 기억이 안 난다고. 우리 엄마랑 같이 손가락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혼자서 이야기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이모님처럼 따뜻한 분이 도와주셔서 너무 기쁘다고 말을 했는데 앞에 앉은 이모님의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요. 이런 대답을 간간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식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모님께서 커다란 마스크를 끼셔서 의아한 마음에 왜 마스크를 끼냐고 여쭤봤더니 결혼식 날은 신부가 주인공이라서 도우미분들이 마스크와 장갑 등으로 눈에 띄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끝마치고 수고비를 이모님께 송금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모님께서 딸이랑 같은 또래라서 안 받고 그냥 가시겠다고 하시고 저는 또 엄마 같은 마음에 더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결혼식 당일날 엄마가 없어서 휑한 제 가슴을 이모님이 대신 채워주신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모님께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셔서 결혼식이 끝나고 송금을 하려고 보니 없는 계좌라고 뜨더라고요. 결혼 대행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모님의 성함과 계좌번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모님의 성함이 저희 엄마의 이름과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손가락이 하나 없는 사람이 흔할 수도 있고 저희 엄마의 이름도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이니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문자로 온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외국 사람과 바람이 나서 해외에 가서 살고 있다고 아빠가 그랬는데 어째서 이분이 제 엄마 같을까요? 본인 잘 살겠다고 우리 버리고 간 엄마가 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결혼 도우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면 내가 본인 딸인 걸 알았을 텐데 결국 말하지 못한 엄마. 그렇다면 내 엄마인 걸 알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 이게 참 아는 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엄마가 확실했으니까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강렬하게 땡기는 그 어떤 것이요. 엄마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되었고 신랑과 상의 끝에 결국 엄마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세상에 같은 이름과 같은 나이 또래 그리고 같은 신체적 특징이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랑에게 말했더니 왜 그런 걸 고민하냐고 하더군요. 당연히 만나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제가 걱정되어 동행을 하긴 했지만 카페 밖 차 안에서 기다려 주었고 엄마와 둘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엄마를 만나면 원망을 먼저 해야 할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걱정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나갔는데 먼저 말문을 연 것은 엄마였습니다.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이야기를 시작할 뿐이었어요. 저는 아빠에게 들은 대로 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외국에 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빠가 일도 잘 나가지 않고 가정에도 소홀히 하다 보니 결국 경제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은 엄마였고 엄마는 이교대로 실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장이 아주 작은 회사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회사였는데 제가 아기 때 저를 키우면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다가 깜빡 한눈을 판 사이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때 엄마와 같이 근무를 하시던 외국인 동료가 엄마를 병원으로 옮겨주고 보호자인 아빠가 올 때까지 간호를 해줬는데 그 외국인 동료가 남자이다 보니 아빠가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 의처증이 생기셨다고 하더군요. 손을 수술하고 나서 다른 일을 구해서 일을 하려고 했으나 아빠가 바람난 여자 취급을 하고 동네에도 소문을 이상하게 퍼뜨려서 엄마는 저희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여전히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은 적어서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보려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할 수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집 밖으로 나섰는데 그것도 바람 피우려고 나간다고 의처증 증세를 보인 아빠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했고 엄마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역시도 더 이상 바람난 여자와 살 수 없다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며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엄마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저를 키우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아빠가 그 무렵 저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리셨고 그러면서 저를 방패 삼아 연락을 하면 아이를 때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너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폭행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아직 작은 아이에게 폭행을 한다고 협박을 하니 버틸 수가 없었다고 했고 그렇게 엄마와 저 사이의 소식도 끊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저를 데리고 올 날만 손에 꼽으며 하루하루를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아빠 눈에 띄면 둘 다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는 같은 지역 안에만 머무르는 걸로 마음을 달랬다고 하셨고 혹시라도 결혼할 때가 되면 멀리서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주말에는 꼭 결혼 도우미 일을 해오셨다고요. 그렇게 주말도 없이 일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째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죄인처럼 앉아서 저에게 사죄하는 듯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니 원망도 많이 했던 엄마지만 마음이 너무 아리고 아팠습니다. 엄마의 없는 손가락도 날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는 게 마음이 아팠고 아빠와 함께 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싶어 같은 여자로서 눈물도 났습니다. 혼자 잘 살려고 도망을 갔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사실은 버려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숨 쉴 수도 없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성인이 된 이후로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 아빠보다는 늘 그리워하고 궁금했던 엄마의 소식들이 더 마음에 와닿더군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제서야 엄마는 절 바라보며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보기만 해도 아까운 내 딸아, 난 그래도 네가 다시 출발하는 그 결혼식에서 네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리고 네가 차 안에서 날 잊지 않고 그 어릴 때의 기억을 이야기해주는데 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저 이렇게 잘 살아내준 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해. 라며 안아주셨습니다. 너무 포근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배려 덕분에 엄마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던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엄마 없이 많이 외로웠으니 지금부터라도 엄마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엄마를 모시고 자주 식사도 하고 근교로 나들이도 갑니다. 엄마랑 해보고 싶었던 스티커 사진도 찍어보고 엄마 옷도 골라주고 제 옷도 사러 같이 쇼핑도 다닙니다. 대중탕에 가서 엄마 등도 밀어드리고요.
아직도 엄마와 해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하루하루 기대가 넘쳐납니다. 엄마와 저는 그렇게 그동안 그리움을 푸는데 집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과 신랑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엄마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염치 없다고 하시면서 미안해 하시지만 제가 괜찮은데 더 거리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다 보니 그때 절 두고 쫓겨났어야만 했던 엄마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힘듭니다. 정말 효도하면서 살아보려고요.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이다 보니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애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잃어버린 엄마까지 다시 찾게 되었던 정말 행복한 추억이었네요. 제게도 이런 엄마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밤입니다. 저는 엄마가 있습니다. 저는 절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엄마가 있답니다, 여러분.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